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오전에 경제투자국과 청주도시공사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오후에 구청,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항상 시민의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서 20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액은 854억 2천만 원이 지획된 3조 7,79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4,94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91쪽에서 198쪽 경제 일자리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3,10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263억 8천만 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 17억 2천만 원, 2025년도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10억 7천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에서 201쪽 예산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919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주도시공사 출자금 100억 원, 예비비 22억 8천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기업 지원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14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조금 반환금 2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에서 204쪽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74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글로벌 혁신 규제 자유특구 조성 10억 원, K바이오 스퀘어 부지 매입 15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에서 206쪽 세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납세 편의 시책 3,900만 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7,4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3쪽에서 19쪽 예산과 소관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개정으로 2025년 말 조성 예상액은 2,908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429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에서 29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2025년 말 조성 예상액은 7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전 부서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2조 1,835억 1,11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조 1,370억 2,812만 7천 원 대비 2.18%인 464억 8,305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29억 3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6,544억 2,060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6,187억 3,219만 9천 원 대비 5.77%인 356억 8,840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37억 1,703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7%인 464억 8,305만 3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73%인 356억 8,840만 5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소득세, 청주 오스코 이주자, 택지 분양, 공유 재산, 매각 수익금, 청주시 BMX 자전거 연습장 조성 사업 등 특별 교부세, 사창 시장, 아케이드 물바지 교체 공사 등 시군 특별 조정 교부금과 각종 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대체적으로 부서별로 일반 운영비와 인건비, 여비 등 기본 경비와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이 감액되었고 기존 사업 중 청주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보전금 13% 등을 증액하고 신규 사업으로 청주도시공사 출자금, K바이오 스퀘어 부지 매입, 오창은 모조니 게이트 볼장, 노후와 시설 개보수 등을 편성하고 각종 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폭이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과 추진 결과 증감액 사유, 당초 예산의 필요성의 적절성 등 전반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표현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 등 경제투자국 소관 총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 기금의 총 수입과 지출 규모는 3,184억 4,896만 5천 원입니다. 수입 계획에서 예수금, 이자 수입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출 계획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당초보다 726억 9,446만 8천 원이 증액된 2,931억 4,905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재호 의원입니다. 우리 미래산업과 조민숙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04쪽 좀 봐주시고요. 시군내역을 보면 핵심 부품에 대한 수리 수선비와 재난안전 대응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이 구체적인 이 사업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4쪽 3단 수소차 충전소 운영에 대해서.
수소 충전소 운영비는요. 이게 지금 저희가 수소 충전소 운영비에 지금 운영 안전관리비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 장비 유지비 등을 포함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10월까지 집행한 게 11억 3,300이고요. 전체 예산은 지금 11억 6,600입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3,300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지금 청주 수소 충전소에 지금 고장 부분이 있어서 그 수리 수선비가 지출될 예정이고 운영비까지 집행을 하려면 지금 8천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지금 요번에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안입니다. 이 핵심 부품에 대한 수리비는 대략 어느 정도나 나오는 거죠? 보통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 그 고압기라든지 고장이 나면 뭐 한 3,4천만 원 정도가 기본으로 지출이 됩니다. 이 사전 점검은 위탁 안전 그 관리 위탁 회사에서 나가서 하나요? 그리고 시하고 같이 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나요? 요거에 대한 관리는 보통 이제 그 가스 안전공사라든지 그런 전문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운영 부분에 대한 정도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우리 충전소에 안전관리자가 한 분씩 다 지정이 돼 있죠. 네,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고 예방이나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사고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걸 교육을 하고 있나요?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그 안전관리자들이 자격을 갖춘 분들로 해서 선임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임시적인 조치는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기관에다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상황 그 수소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나오게 차단을 시킨다든지 그런 정도만 가능한 거고. 기본적인 것만요. 네네네. 그분들이 그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거라도 사전에 조치를 좀 할 수 있게끔 충전소에서도 안전관리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해주시기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현숙 의원님. 네, 정현수 의원입니다. 그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관련해서 26조 그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기정액 대비 지출액이 20%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데 혹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자 이경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질문. 네, 기금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서 예. 혁신 창업 벤처 펀드 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출자금이 기정액이 5억 5,500인데 20%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감액으로 했는데 감액 사유가 뭔지. 기업지원과장 이경원입니다. 이건 저희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 같이 있지만 경제일자리과에서 운영하는 펀드라 경제일자리과장님이 답변을 제가 해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저희 소관부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혁신 창업 펀드 조합 출자금이 저희가 그 사모펀드가 있고 사업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현재 5억 5,500을 저희가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출자금 형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투자 그 형식이 보면은 일회성으로 이제 투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나눠 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출자금 형식으로 예치금 형식으로 해놨다가 지금 이제 출자를 저희가 올해 그 3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 사모펀드가 저희가 그 2억 5,500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7,500 정도 그 투자가 됐고요. 그 사업펀드가 3억에서 한 4,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거는 다시 예치를 해놨다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거는 좀 이게 지금 몇 년 차인 건가요?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하는 사업이? 저희가 2021년도에 2호를 했고요. 21년도부터 진행을 했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4년, 5년차 진행하고 있는 예, 거지 예, 예. 않습니까? 계속 발생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계속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한 4년 투자를 한 펀드마다 투자 4년, 회수 4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만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5년차 정도 되면은 당초에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획 단계부터 경우의 수 추경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정리 추경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좀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그럼 3호, 4호는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그거는 건가요? 일단 예치를 해놨다가요. 지금 이제 예치하기 위해서 이제 그 우리 기금에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 넣어놨다가 또 투자할 쪽으로 한다면 저희가 다시 출자금으로 다시 그러면 전환해서. 그 지금 감액된 부분만큼의 그 정액 출자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3호, 4호가 차후에 내년도에도 그럼 재- 이 재투자. 삭감된 금액만큼 출자가 된다라는 예, 얘기인 재투자를 건가요? 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게 출자를 하는 거에 의미가 없다,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그 판단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요거는 저희가 그 도하고 같이 그 우리 그 한국벤처 투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 그 실익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만약에 이게 뭐 어떤 투자에 어떤 그 회수력이 없다든지 뭐 이런 정도라면은 같이 그 어떤 그 세계 팬트 알겠습니다. 하는 데서 상의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추가 질의. 예. 네, 기업 지원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쪽인데요. 지금 반환금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해서 약 2억 가까운 금액이 반환이 됩니다. 근데 이게 세부 사업을 보니까 2024년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전문인력 포함 활성화 사업이에요. 네. 본 의원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그 사회적 기업 관련한 지원들이 직접 지원에서 간접 지원으로 바뀌면서 현실적으로 좀 사회적 기업이라던가 사회적 경제에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이 처해 있지 않나라는 발언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전문인력 지원 실적이 이게 원래 예산이 얼마인가요? 그 24년도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활성화 사업이 원래 금액이 얼마였던 건가요? 총사업비. 네, 총사업비는 국비 5억 8천이고 도비 1억 3천이고 시비가 5,800만 원이었습니다. 총사업비 7억 8천. 7억 8천 네. 중에서 지금 예. 거의 2억 가까운 금액이 지금 반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된 건가요? 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경원입니다. 저희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일반으로 25개 기업에 했고 이제 전문 인력 지원으로 7개 기업에 했는데 이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이게 이제 저희가 기업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수가 좀 적고 또한 이게 채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을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채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주는 건데 취약계층을 채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수도 적고 그 인원도 채용 인원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네. 사회적 기업 자체가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숫자가 반환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과 플러스 기업지원과장 이경원입니다. 숫자가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이게 그 사회적 기업들하고 2년 동안 약정을 해서 그 약정 기간이 지나면 줄 수 없는데 그 텀 나오는 기간에 그 사업 기간이 걸려 있는 것도 있고 사회적 기업 수가 주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들과 인원이 없다는 것. 취약계층 취약 채용 인원이 없다는 문제. 어쨌든 과장님 네.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네. 이 부분을 드렸는데 23년도에 사회적 기업 전문 인력 지원 실적이 예. 23년도에 19개 기업이었고 3억 6,800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7개 기업으로 급감했고 1억 1,400 정도 됐었고 지금 그 상황에서
1억 8,600 정도가 지금 반환이 되는 거고요. 25년에는 전문 인력 지원 실적 자체가 아예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아예 없는 상황이고요. 맞죠, 과장님? 그러면 사실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이라던가 사회적 기업 육성이라던가 뭔가 간접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영역들도 사회적 기업도 계속 줄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취약계층이랄까요? 사회적 기업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영역도 없다라면 수요와 공급이 없다라면 이 사회적 기업 관련한 것들은 사실 설립할까요? 뭐 이렇게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상황이 여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자원과장 이경은입니다. 근데 이 돈은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의 인력 지원에 대한 쓸 수 있는 돈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쓸 수 있으니까 잔액이 많이 나온 거고 다른 간접 지원비는 저희가 올해도 시비를 세워서 많이 했고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그 네. 취약계층이 네. 없다, 네.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네. 어떠한 근거로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이게 면밀하게 이 전문 인력 지원에 관련한 예산은 없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간접 지원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지속 가능하게 그 부서든 경제투자국 전체 차원에서든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주 의원님. 네, 이상주 의원입니다. 이경은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정현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인데요. 그 사회적 기업의 인건비 지원하는 거, 네. 그게 이제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이 있고 취약계층 지원이 있고 일반 지원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기업에서 취약계층을 채용했을 때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건데, 그 아까 답변하신 내용상으로 보면 사회적 기업에서 취약계층 취업이 없어서 그죠? 지원을 못한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나요? 네, 기업자원과장 이경은입니다.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취약계층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 취약계층이 안 취업할 들어온 사람이 거예요. 네, 취약계층 취업이 이제 없었기 네, 때문에 대상 지원이 이제 줄어드는 거네, 자연스럽게. 네. 예, 그 얼마 전에 그 사회적 기업 그런 모임에 제가 다녀왔는데 어쨌든 최근에 많이 줄은 건 사실이고, 뉴스를 보니까 내년에 중앙정부 예산에서는 사회적 기업 예산이 뭐 좀 많이 늘은 거로 이렇게 네.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정현숙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 갖고 계시고 그런 계속 질의도 많이 하시는데, 내년에 그 국비 내려오면은 네. 많은 지원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으신 거죠? 그 이경 과장님, 혹시 그거는 재원 변경 안 되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출이 내역이 확정이 돼서 오는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좀 융통성을 발휘하면 재원 변경이 가능한지, 사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만 한번 고민 살짝 해보십사라고 던져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번 건 2024년도 남은 거니까 못하지만 내년도에 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적극 모색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힘들겠지만 네. 세종 과장님께 하나만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뭐 사전에 와서 설명을 주셨어요. 그 지방소득세가 왜 증액이 됐느냐라고 그래서 설명을 주셨는데, 그날도 사실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게, 실제 이게 발생주의적 성격이 강한 돈이죠,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정리 추경에 정리하지 않고 기존의 연중에 발생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 세입이지 않습니까? 세종과장 김은화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최소화를 시킬 뿐이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뭐 추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10년간 지방소득세를 봤어요. 예. 지난 근데 이게 10년. 세수 추계가 조금 이 간격이 좁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 10년간 예. 저도 봤습니다. 담당 예. 팀에서 와서 한 게 2013년까지 15년부터 23년까지
이해 추경에 싹 정리가 됐어요. 그죠? 예. 이해 추경에서 마지막 정리 추경에 작년도에만 줄었지 늘은 적이 없어요. 그냥 이해 추경의 모든 것이 확정이 돼서 그 정리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5월 법인세 끝나면 이해 추경에 세입 반영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지금 유독 올해만 162억이 들었어요. 세출 총액에서는 850억 정도가 늘으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법인세 지방 법인세부는 4월이 지나면은 추계가 가능한데 이제 또 일반 특별징수분이나 종업원부는 사실 월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그럼 있습니다. 기존에 8년 동안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잘못됐다기보다 좀 관심이 없어서 초과 세입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죠. 초과 세입이 많이 늘었는데 그럼 반영이 그 다음에 본 예산에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초과 세입이 발생했고 그것이 남아 있는 돈이면 어딘가에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잉여금으로 잡은 거죠. 예.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가공된 돈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 현금 발생을 한번 다 확인해 보고 싶어요. 통장 전액 다 해서 과연 이게 모르고 지나가는 돈이 너무 많지 않나. 그 국세가 부과되고 그 자료가 한 달 후에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존에 지난 10년간 일해왔잖아요. 예, 아마 예. 그 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올해만 유독 162억이 지방소득세에서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세입 추계는 거의 정확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일관적으로 돼야 되는데, 갑자기 쭉 똑같다가 작년에는 줄었어요. 왜? 작년에 줄은 이유는 아마 이해 추경 때 세입을 더 과다하게 잡아서 그거 조정하느라고 그랬을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세입 말씀드렸었는데, 그랬는데 올해는 또 다른 경우예요. 이게 갑자기 162억이 들어서 저는 세입 추계의 일관성, 명확성을 좀 기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세입이 변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어온 돈에 써야 되는데 세출을 짜맞추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이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특별징수분 부분이 조금 많이 늘었는데요. 그 하이닉스에서 이제 급여가 이제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사실 개인의 소득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차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면 2015년부터 지방소득세가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 정리 추경이 똑같이 가요. 똑같이. 그러면 그건 2회 추경 때 다 반영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올해만 정리 추경에 반영이 된 거죠? 올해만 정리 추경에 반영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반영 시기가 늦었다든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이거 반영 시기가 늦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 추경 우리 9월에 했잖아요. 9월에 이거 반영됐어야 됐다라고 보는 거지. 그때 충분히 아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요? 이해 추경 때는 한 7, 8월까지는 아마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좀. 근데 우리가 매번 보면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추경을 2번 정도 하는데 다 이해 추경 때 반영이 됐는데. 앞으로 이래서 최대한 어쨌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질의는 더 이상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투자국 소관상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도는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네,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어 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주도시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은기 사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오늘은 좀 천천히 좀 여유 있게 해주셔요.
청주 도시공사 사장 유은기입니다. 평소 공사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88억 8,306만 4천 원이 증액된 683억 3,241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9억 3,819만 3천 원 감액된 552억 8,036만 3천 원이며 자본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98억 2,125만 7천 원 증액된 130억 5,20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29쪽 감사안전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790만 원 감액된 2억 3,565만 3천 원입니다. 지급 수수료 및 업무 수행료비 집행잔액 7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2쪽 경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5억 8,229만 6천 원 감액된 244억 7,6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3억 1,500만 원, 연금 부담금 2억 1천만 원 등 사업 예산 5억 8,2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 예산은 집행잔액 182만 6천 원을 감액하고 하반기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여금 2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체육사업부 소관 체육시설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4,099만 4천 원 감액된 96억 2,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제초장비 집행잔액 등 자본 예산 4,099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5쪽 체육사업부 소관 푸르미 스포츠센터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1,549만 6천 원 감액된 7억 94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사업 예산 1,080만 8천 원, 푸르미 스포츠센터 제초정비 집행잔액 등 자본 예산 468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7쪽 교통사업부 소관 이동지원센터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4,271만 원 감액된 49억 6,90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등 사업 예산 1,257만 원, 특장차 요금 결제기 M미터기 집행잔액 등 자본 예산 3,0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39쪽 환경사업부 소관 소각시설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6,025만 9천 원 감액된 87억 5,7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 사업 예산 1억 5,995만 9천 원, 자본 예산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1쪽 환경사업부 소관 종량제 봉투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888만 5천 원 감액된 3억 8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등 사업 예산 883만 원, 배송차량 블랙박스 집행잔액 등 자본 예산 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3쪽 공공사업부 소관 추모공원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527만 9천 원 감액된 30억 7,88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 수수료 집행잔액 등 사업 예산
1,850만 원, 목련 장미공원 제초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자본예산 8,677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5쪽 공공사업부 소관 휴양시설 중 옥화자연휴양림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158만 8천 원 감액된 10억 2,3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 집행잔액 등 사업예산 1,038만 원, 옥화자연휴양림 제초정비 집행잔액 등 자본예산 1,120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에서 47쪽 공공사업부 소관 휴양시설 중 현도 오토 캠핑장 초정행궁 치유마을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525만 2천 원 감액된 14억 4,78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 집행잔액 등 사업예산 3,660만 원, 초정행궁 및 치유마을 제초정비 집행잔액 등 자본예산 1,855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공공사업부 소관 공동구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50만 원 감액된 2억 1,0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여비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0쪽 개발사업부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089만 9천 원 증액된 104억 7,6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2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00억 1,33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2쪽 교통사업부 소관 주차시설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577만 6천 원 감액된 30억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4,166만 원, 연금부담금 2천만 원, 사업예산 8,576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용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공사에서 계획한 일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은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다 감액 편성돼가지고 질의가 없으신 듯한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이효균 의원님. 예, 이효균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전출금이 한 100억 해서 여기에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거죠? 예, 경영기획부장 표성렬입니다. 예, 맞습니다. 100억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로 지금 전환되면서 직원이 안 늘어났나요? 직원 개발사업부 직원 정원을 7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7명 중에 지금 현재 개발사업부장하고 직원 4명에서 지금 5명 충원을 했고요. 2명은 지금 채용 중입니다. 지금 5명은 어느 부서에 지금 소속해 있는 거예요? 개발사업부는? 개발사업부가 지금 여기 지금 따로 뭐 편성된 게 없는데. 아, 개발사업부 지금 현재가 돼 있습니다. 별도로. 돼 있어요? 예. 그럼 지금 개발사업부가 50페이지, 49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그래? 요거는 순수한 다른 저기 우리가 새로 생긴 그 예산 쓰고 남은 잔액 그 저기 한 건가 이게?
개발사업부 보수는 저희가 지금 그 집행 잔액 245만 원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고요. 그 뒤쪽에 예비비로 이제 100억 받은 거를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이제 3차 추경에 100억 들어오고 내년에 또 본 예산에 또 들어오나요? 100억이? 경영계획부장 최성률이 아닙니다. 이번 100억으로 100억으로? 일단 매년 종료됩니다. 100억씩 드는데 이번에 연말에 주는 거 어떠니? 아닙니다. 이번에 100억 저희 출자로 해갖고서 공사에 출자를 시에서 해주시는 거고요. 아직까지 당분간은 별도 출자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출자 계획 없어요? 예. 기존에 왜 처음에 할 때도 100억 안 들어 전출금이 그럼 지금 여기에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우리가 시에서 매년 저희 순수 기존의 공단 파트 같은 경우 연 한 550억 정도 저희가 550억이죠.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출금도 거기에 내년에 포함될 거 아니에요? 포함돼서 이게 사용하는 게 아닌가요? 전출금은? 그러니까 기존의 공단 파트는 전출금으로 받아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요. 개발사업부는 100억 출자해 주신 걸로 그걸 재원으로 해서 개발사업부는 그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거로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니? 예, 맞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우리 공사가 출범하고서 또 우리 청주시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좀 열심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신가요? 없으시네요. 예. 조 부장님 그러면 그 조기 자본금이 100억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그 우리가 그 전출금 하는 거 포함해서 조기 자본할지 100억으로 시작합니다. 예, 100억으로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몇 가지만 좀 이 예산은 아니지만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그 수입 예산 총괄표에 보면 자본적 수입해가지고 어쨌든 100억이 들어왔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 이유가 개발사업부도 있지만 그 이면에 따른 말 못할 사연은 저는 그렇다고 수익성을 좀 제고했으면 좋겠다. 이제 공단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었지만 공사라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개발사업부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적자사업부의 적자폭을 좀 줄이자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운영의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으신가요? 사장 유은기입니다. 그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기존에 있는 공단 수지 부분도 조금 개선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개발 사업부도 뭐 일반적으로 그 개발 공사가 출발하면 뭐 3, 4년 정도의 그 손실을 보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흔히들 시중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의 그 경영 방침은 당해년도부터 손실을 발생하지 않고 단기 사업과 장기 사업으로 나누어서 단기 사업에서도 최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마이너스 실현하지 않고 플러스를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단기 사업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사로 전환이 되면 이제 그 어쨌든 위치도 좀 달라져요. 공단에 있을 때야 어찌됐든 우리 지방정부의 뭐 산하기관 내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그 공사가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시랑 갈등 관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체육시설 뭐 요금을 상향 조정한다거나 할 때 시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도시공사가 자생력을 갖추려면 분명히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원분들도 그런 입장에서 근무를 해주셔야 돼요. 시의 산하기관이 아닌 청주도시공사 독립된 법인이다. 다만 자본금을 시에서 출자를 받았을 뿐이다. 시에서도 그냥 출자하겠습니까? 투자 수익을 보고 출자를 하는 거니까 그런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두 개 좀 지적을 하자면 이제 체육시설은 뭐 제가 누누이 우리 시설과에도
요금 현실화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아마 대수가 바뀌면서 초창기에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해피콜 교통사업요금 같은 경우도 인근 다시도에 비해서 좀 너무 저렴하지 않나요? 교통사업부장님. 교통사업부장 연기원입니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지금 얼마예요, 기본이? 2,000원입니다. 2,000원. 예. 이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검증도 필요하지만 글쎄 지금 2,000원으로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좀 자세히 따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중교통요금도 물가 인상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택시 타기가 겁나는 세상인데 지금 저도 복지카드가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합니다. 등록해서 하라고. 근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걸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고 하니 현실적으로 좀 현실화시켜서 저는 도시공사가 이제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이 됐으면 그에 걸맞는 경영이 돼야 되고 그에 걸맞는 수익 창출, 경영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사장님? 네, 동의합니다. 네, 더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위탁받고 있는 게 많은데 우리 이용기 사장님이랑은 밖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전문체육인의 눈에서 한번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용역이 됐든 아니면 전문체육인을 채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사장 유은기입니다. 네. 우리 체육인 전문 체육인을 갖다가 채용해가지고 한번 그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도시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오찬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구청과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과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시는 김성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대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804억 5,364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5억 4,149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 변동이 없음에 따라 부서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804억 5,36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 대비 징수 실적 초과된 법인 지방 소득세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심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898만 원을 증액한 952억 9,94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한 5억 2,87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4조 행정정과 소관입니다. 야외 운동기구 신규 설치를 위한 시설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민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창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70억 394만 4천 원이 증액된 3,931억 7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7억 3,145만 4천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증가한 사항 없습니다. 먼저 94쪽부터 95쪽, 9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음악 및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음악 및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준법 위반 과태료 5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액화 석유가스 사업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9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소득세 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징수 촉탁 수수료, 시효 소멸과 과온화 환급금 등 그의 수입 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염창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영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1,151만 2천 원이 증액된 1,237억 5,58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5억 5,92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 없습니다. 먼저 93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액화 석유가스법 위반 과태료 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9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재산세, 항공기분, 지방소득세 3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상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냥 끝나면 안 되는데. 네, 없으신 거죠? 제가 오전에 그 세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냐하면 그 지난 10년간 지방세 세입 총괄을 보면 지방세 부분에서는 2회 추경에다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 추경, 즉 마지막 추경 3회가 됐든 4회가 됐든 변동사항이 지방소득세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었어요. 그 작년 같은 경우만 2회 추경 때 증액을 했다가 잘못 증액된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고 지방소득세 부분이 그 정리 추경 직전 추경에 다 정리가 됐는데 올해 유독 정리 추경의 지방소득세 부분 111-9번 이게 이제 증액이 162억이 됐는데 이제 본청 세정과에서는 운수업체 보조금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운수업체 보조금도 제가 보기에는 2회 추경에 될 것 같은데 뭐 유독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했던데 이 각 구청을 보면 서원구만 지방소득세 그 증액이 없고 청원구는 이제 항공기분이라고 그래서 12억이 있고 그 흥덕구, 상당구, 청원구 이제 개인분, 법인분 해가지고 정리 추경 때 이게 반영이 됐다는 거죠. 이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2회 추경되면 추계가 거의 나와서
마지막 정리 추경할 때 우리의 시의 예산에 세입세출을 맞추는 어쨌든 기준이 되는 거고 내년도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어쨌든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건 이제 세무직에서 한번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송진호 과장님께서 좀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예. 왜 요번에만 특이하게 정리 추경에 증액이 됐는지. 예, 상당구청 세무과장 송진호입니다. 타 구청에 모르겠고요. 저희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가 2022년도에 142억, 그다음에 2023년도에 104억. 아니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일련의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쯤 확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럼 제가 좀 말씀드린 법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5월 정도에 확정돼서 이회 추경이 통상 가능한데 네. 저희가 법인 지방소득세 중에서는 법인 소득세뿐만 아니라 종합이라든가 양도소득, 그다음에 특별징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지방소득세 하나 갖고는 충분히 그 징수액대로 세벌 추기를 잡는 게 맞는데 타 세목 지금도 10월경 같은 경우는 뭐 종합소득이라든가 법인소득은 초과 소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양도소득이라든가 특별징수 같은 경우는 아직 목표액이 미달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타 항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이라든가 특별징수 이런 거에 대해서 세입이 적게 들어올 거를 대비해 가지고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법인소득 같은 경우는 1년 중에 수시로 국세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에 따라서 환급세액을 대비하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편성해서 이런 정리 추경에 추가로 계산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난 9년간은 그걸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9년간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제가 미리 저간의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각 구청별로 어디 구는 법인소득세고 어디 구는 개인소득세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갑자기 정리 추경 때 이렇게 세입 편성된 걸 가지고 과연 내가 세입 편성하는 원칙을 의회에서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1년에 언제 되고가 아니라 그러면 법인소득세분은 연중 발생한다라는 말 경정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개인소득세도 근데 사실은 4월 말에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5월. 그래서 1회 추경 때 우리가 그걸 다 반영하잖아요. 웬만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2회 추경 때 나머지 부분도 거의 9월 말 정도면 9월이면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2회 추경 때 반영이 안 되고 예년과 같이 올해만 유독 이렇게 됐느냐.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71페이지를 보시면 공이 각 구청별로 법인소득세면 법인소득세가 증액됐다. 개인소득세면 개인소득세가 증액됐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상당구는 법인소득세고요. 청원구하고 흥덕구는 개인소득세예요. 실제 법인소득세가 증액이 되려면 흥덕구가 맞는 거겠지요. 이런 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원칙이 서야 내년에도 제2 질의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요. 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조정하는 거 아닌가라는 확대 해석까지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아니라고 송 과장님은 확신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세무과장 송진호입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세입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거를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해서 제때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그렇게 되어 왔으면 그냥 인정하겠는데 지난 10년간 안 하던 걸 오래 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저희 입장에는. 알겠습니다. 뭐 이게 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각 구청에서 하는 건데 어떤 본청에서 공문이 내려갔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이니까 더 이상 따지지 않는 걸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상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9억 8,145만 5천 원이 증액된 658억 4,341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억 3,860만 7천 원이 증액된 1,576억 1,05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3,291만 2천 원이 증액된 363억 8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지역문화화합 행사 보조금은 5개 면동 행사 미추진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주문화의 집 페인트 공사 및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4쪽 동부창고 37, 38동 시설 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6,487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청주 공예비엔날레 행사 차출 지급 경비 집행잔액 3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예 클러스터 운영 관리비 감소로 인하여 8,800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공예 클러스터 청소 용역비 낙찰 차액 950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67만 4천 원이 증액된 180억 6,6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황새 야생 방사사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황새 방사장 시설 철거비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청주 신전동 고가 행랑채 가설 덧집 설치 공사비 4,3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강감찬 충현사 보수정비 사업비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역유산 전수교육관 운영비 1,969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8쪽 문화유산시설 환경정비 기간제 보수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겉대산 봉수제 행사 보조 사업비는 보조사업단체 사업 포기서 제출에 따라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5,080만 5천 원이 증액된 266억 8,1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생활체육행사 지원 보조사업비 집행 잔액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충청북도 지사기 및 도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유치 사업비는 대회 유치 타지역 변경으로 6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사립유치원 교재 교구비 사업비는 사립유치원 3개소 폐원에 따른 7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 4억 1,399만 3천 원과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운영사업비 7,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부모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행사 운영비 낙찰 차액 100만 원과
오리고장 체험 사업 완료에 따른 낙찰 차익 및 집행잔액 3,89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718만 6천 원이 증액된 86억 3,9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청석굴 녹지관리 및 달천 하상정비공사 집행잔액 268만 7천 원, 옥화구곡 관광길 녹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512만 7천 원, 열린관광지 화장실 BF 인증비 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청주 디저트 베이커리 페스타 집행잔액 955만 5천 원, 청주 미식주 페스타 집행잔액 19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2,246만 2천 원이 증액된 487억 5,27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청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청주 도시공사 업무 대행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주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청주 BMX 자전거 연습장 조성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교통 영향평가 이행 사업 설계 용역비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인근 통행로 개선 사업 집행잔액 370만 4천 원, 흥덕 축구공원 인조잔디 교체 사업 집행잔액 1억 4,500만 원, 오창읍 양천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 집행잔액 1,200만 원, 내수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257만 3천 원, 청주 종합 사격장 무기고 증축 및 시설 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1억 5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55쪽 청주 정구장 시설 개선 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오창읍 모정리 게이트볼장 노후화 시설 개보수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주 실내수영장 정밀 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 용역 집행잔액 5,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962만 4천 원이 감액된 162억 3,04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부터 257쪽까지 문예시설과 설비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 및 교체, 개선공사 집행잔액 4,162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7쪽 문예시설 기간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800만 원과 상하수도 요금 집행잔액 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 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180만 8천 원이 감액된 29억 3,02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부터 401쪽 국공립미술관 협력전 집행잔액 1,200만 원, 본관 기획전시 집행잔액 5,951만 3천 원, 대청호 미술관 기획전시 집행잔액 1,076만 원, 미술창작 스튜디오 기획전시 집행잔액 1,352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401쪽부터 403쪽 미술관 각종 위원회 집행잔액 539만 원과 미술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각종 업무 대행 수수료, 본관 환경개선공사 등 집행잔액 6,596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복 위원님. 예, 이완복 의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 체육시설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4쪽에 보면은 청주 종합사격장 무기고 증축
있던 그 시설 개선해가지고 그 9억 5천이 계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 추진을 다 마무리를 하고서 1억 5천을 지금 이제 반납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한 건데 이 그 예산이 8억을 집행을 하고 한 1억 5천 정도 이 반납을 하는 거면은 좀 제가 볼 때 이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뭐 예상할 수 있는 뭐 기준 같은 건 없습니까? 너무 많이 그 반납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시설과장 김영석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좀 많이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무기고 증축 공사를 하면서 그 지방 굴착이라든가 이런 피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도면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이 남아서 이제 반납하게 됐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편성 자체를 할 때 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8억이 사업비로다가 이 사용이 됐으면은 뭐 한 5천이라든지 3천이라든지 어느 정도 그 사업비와 실질적인 사업비와 편성 그 예산을 갖다가 그걸 좀 그 거기에 맞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앞으로는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좀 더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너무 많은 금액을 요청하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금액으로 요청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면은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좀 이렇게 한 군데 묶여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의 깊게 좀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긴 의원님. 예, 이우긴 의원님 뭐 예산상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 문화예술과장님 244페이지하고 245페이지에 우리가 국도비 반환금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3년도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집행잔액이 1,722만 1,000원인데 이자가 3,723만 9,000원이에요. 잔액에 비해서 이자가 더 너무 많이 집행된 이자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문화예술과장 존호입니다. 23년도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3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자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조 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을 저희가 시한테 제출하면 시에서는 보조금 교부를 이나라 도움 시스템에 이렇게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조 사업자가 사업 완료할 때마다 거기서 지출을 하게 돼, 체주한테 정당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나라 도움에 그 예치된 금액이 32억 원이거든요. 이 사업비가 32억 원. 그러다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실적분에 대해서만 지출하기 때문에 나머지 그 잔액에 대해서는 계속 이자가 쌓이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그래서 32억 원에 대한 그 이자가 반영되다 보니 이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자 발생 기간을 보니까 3월 1일부터 1년 6개월, 1년 6개월이 1년 3개월이거든요. 예, 3개월이네. 예. 이게 몇 프로 이자예요, 여기는? 지금 그 요거는 그 이자 발생은 일별 잔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변동금리를 적용을 한대요. 아니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뭐
요새 뭐 이자 그냥 많이 한 2% 정도 주는데 예. 2% 한다고 그래야 뭐 한 6,200, 6,300밖에 안 되는데 1년 예. 동안 갖다 놓아야. 예. 근데 이게 이자 발생률이 7,200만이란 말이에요. 예. 총 이자 발생률이. 근데 여기에 이제 이자 반납 어쨌든 보조금 반납하는 거 보니까 반납하는 데는 4,700밖에 안 돼요 이게 두 개 합쳐야. 여기 문화도시 사업도 도비도 1,994만 원인데 이자가 1,030만 9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합쳐야 한 4,700 되는데 이자 발생률이 7,269만 8천 원인데 나머지는 시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도 지금 이자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12. 그럼 12로 그럼 이게 세외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 반납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나라 도움 시스템에 이 금액이 남아 있고 최종적으로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저희가 정산 확정 통보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세입조차 받고 또 세출 편성을 해서 지금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이게 7,200에서 예. 7,200에서 한 2,500 정도는 또 청주시 이자일 거네요, 그죠? 예. 그럼 요 2,500 남은 예산은 어디다 편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 이 나라 도움 시스템에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돈이 지금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 예, 남아 있고 정산 확정이 되면 그때 정산이 지금 아직 안 됐어요? 정산돼서 지금 반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산돼서 반납을 하는데 예산 지금 시 예산은 남은 시 이자는 어디에다 지금 편성돼 있는 얘기죠? 지금 이제 이번에 세입 편성해서 세입 편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세입 편성을. 아니 그러니까 이자 발생률에서 예. 시비 아니죠 국비 반납이 3,724만 9천 원, 또 도비가 1,030만 9천 원인데 네. 나머지 2,500만 원 정도의 시 이자는 예. 요 편성을 어떤 목에다는 간 얘기예요. 뒤에 보시면은 12 반환금이 있어요. 12. 12 반환금이 예, 있습니다. 네? 어디에 나 그거 어디에 있나라 그래요? 예, 잠깐만요. 예, 찾아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그것 좀 예, 예.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이자가 잔액 원래는 집행 잔액에 대한 이자를 예. 발생한 건 줄 알았더니 저 잔액보다 이자가 더 많으니까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저기 드린 건데 세입 예산 132페이지 보시면요. 23년도 문화도시정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가 있습니다. 이건 도비네요. 132페이지요? 문화도시정사 이자 이게 2,100만 원 이게 예. 13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네. 23년 88페이지예요. 88페이지. 88페이지 23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 4,831만 8천 원. 요거는 잔액이에요, 이자예요? 집행 잔액입니다. 아니 저는 이자를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집행의 잔액에 대한 이자 부분을 내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자요? 예. 여기에는 이자가 지금 과하게 이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데 나머지 요 집행 잔액하고 이자하고 그럼 청주시에서도 이자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82페이지에 보시면은 예. 23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이자해서 2,614만 9,870원이 있습니다. 82페이지요. 기타 이자 수입으로 있습니다. 여기 문화도시 사업 이자. 예, 이건 12에 대한 이자입니다. 예, 이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문화도시 조성사업 할 때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실 거 아니에요? 별도 계좌로? 예, 이 나라 도움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계좌로 관리합니까? 이 나라 도움 시스템의 계좌가 별도에 있죠. 그 원금이 얼마예요, 도대체? 32억 원입니다. 32억 원.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 같으시니까 한번 좀 별도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건 한번 해소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호 의원님. 최재호 의원입니다.
우리 체육실과장님께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정 흥덕축구공원하고 오창 양정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 잘 마무리되고 이용 잘 하고 계신가요? 네, 공사 마무리해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에 전에 쓰던 인조잔디 뭐 처리하는 부분에도 다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재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체육시설과장 김영선입니다. 기존에 있는 인조 잔디 위에다가 더 쉬우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산 반납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래갖고 그 폐기물이나 철거 공사비 같은 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더 세고 그러다 네,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뭐 축구장이나 족구장에서 걷어내는 거를 네. 어떻게 보면 재활용을 체육시설이나 다른 야외 체육시설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네, 체육시설과장 김효성입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하는 방안은 어쨌든 뭐 운동장 주변에 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필요하신다는데 이렇게 또 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수 지금 네. 공설운동장의 그 뒤쪽에 그 인조잔디 지금 쌓아두는 거는 왜 어디다가 쓰려고 지금 적재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생각은 그 내수 공설운동장에 그 주변 트랙에다 깔으려고 이제 풀이 많이 나고 막 그런 이제 얘기가 있어갖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꽤 오래 지금 방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공사를 좀 깔으려면 활용을 하려면 좀 미리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희들이 그 깔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것도 또 예산이 좀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파크 골프장이나 야외 지금 하천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뒷박스나 이런 데 좀 사용을 네네. 하기 위해서 만약에 맞습니다. 좀 그걸 좀 이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뭐 가능한 건가요? 네, 저희들이 우리 미호강 파크 골프장에서도 뭐 필요하더라고 일부를 준 적이 있습니다. 뭐 환경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필요하신 데 있으면 그런 걸 좀 알겠습니다.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신승우 의원님. 네, 위원 신성우입니다.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이정미입니다. 예산안 250조입니다. 우리고장 체험 사업인데요. 편성 내용의 사무관리비 내역의 버스 임대차 계약 낙찰가액 및 보험료 잔액 반납 3,299만 원이 있는데 기존액 대비 30% 정도의 반납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6년도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버스 임차료 금액을 1억 500 계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30% 반납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이 우리고장 체험을 학교별로 1학기, 2학기 구분해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체험비를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체험비를 기준으로 네. 1인당 2만 원 이하로. 그런데 이제 올해 하반기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공예 비엔날레 쪽으로 다 이제 우리고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더니 이게 시내권에 있으니까 걸어서 오는 학교도 있고 또 임차를 안 하고 직접 버스를 타고 여기서 모여가지고 관람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임차 수요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버스는. 작년 같은 경우도 좀 반납액이 좀 있었죠. 예산이 그때 작년에는 좀 더 많았었죠. 작년까지는 죄송하지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라 뭐 지금 또 질의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이 일괄적으로 다 계산하셨는데 편성할 당시에 네. 계획이 다 소진하실 계획으로 한 건지 아니면 애초에 과대 계산을 하신 건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건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산할 당시에 1억 500을 세운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청주 온마을배움도 협약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교육경비 보조로 갈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청주시에서 이번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7억을 세웠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계상이 되는 건데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관람을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모집을 조금 더 플러스 몇 프로를 해가지고서는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뭐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윤수 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전화옵니다. 네, 예산서 244쪽인데요. 그 공예 클러스터 운영 관련해서 그 전년 대비 미운영 입점사가 3개사로 증가돼서 1억 가까운 예산이 지금 가미되는데 요거 혹시 원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왜 입점이 예, 문화예술과장 운영이 안 전화옵니다. 거기는 지금 저희 3층은 그 우리 갤러리로 운영되고 있고 4층은 저희 공예 창작 스튜디오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1층에 입점하고 있는 원다리아 내에 있는 입점업체가 24년도에 3개가 미입점됐어요. 또 25년도에는 또 그 입점을 했지만 관리 면적이 한 506평방미터가 감소되었고요. 그 전반적인 운영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 해당되는 면적에 해당되는 운영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드는 그 금액이 이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6년도 예산 책정은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거는 아직 제가 본 예산 책정된 챙겨보겠습니다. 거가 확인이 예. 네. 그래서 뭐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이전에 어쨌든 이게 내년도 본 예산안과도 연동이 되는 거고 향후 뭐 2층 빼고는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예 클러스터 쪽으로. 그래서 좀 문화예술과에서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의원님 그 2.5채가 미입한 것은 1층 원더리아에서 하고 있는 식당 1층만 해당하는 건가요? 식당존입니다. 식당존에 그 입점업체가 없다 보니까 외부 인원이라든지 유입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감소됐어요. 전반적인 그 원더리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저희도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감소되면 우리한테는 좋은 건가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와야 되는데 네,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대안을 좀 고민을 해보셔라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체육시설과장 김영선입니다. 설명자료 259쪽인데요. 다목적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27년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회를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교통용량평가 실시 설계 용역비 5,500이 3추에 올라왔는데 실시 설계 용역비는 완료하고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전에 지급이 돼야 되는 건가요? 용역 발주하고 용역 납품이 되면 지출합니다. 납품이라면 완료하고 지출이 네네.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26년 3월에 완료 예정인 걸로 추진 계획이 27년. 실시 설계 용역. 네네, 27년 6년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통용량 평가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은 내년도 3월 내년 아닌가요? 3월, 4월 완료가? 정도. 네, 그러면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제 본 예산에 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이 국제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이 공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최대한 좀 빨리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필요성이 있어갖고 이제 관련기관 협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과 협의해가지고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저희 추경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어쨌든 한 달 차이인 거잖아요. 네, 뭐 따지고 보면 뭐 그리고 이게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반드시 기한안에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 3회 추경이냐 본 예산이냐 그 한 달 차이인 건데 이게 불효불급하게 이 3회 추경에 들어오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인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다목적 실내체육관뿐만 아니라 청주 정구장 시설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실시 설계는 12월에 하고 완료는 2월인 건데 이게 지금 국비나 도비와 매칭이 된다라면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이건 자체 예산인데 굳이 이렇게 정리 추경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는 좀 판단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고민 좀 해보시겠습니까, 과장님? 네, 저희들이 그
정구장 같은 경우도 저희도 이제 설계를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많이 추진이 되는데요. 그러면 빨리 설계를 어쨌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하고 일의 추경에 그 설계 내역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보려고 가능하면 좀 빨리 추진한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의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겠고요. 다목적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그 교통영향 평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설치 362m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자전거와 보행자가 겸용 도로로 고민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그 교통영향 평가를 받으면서 그 심의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이거에 그래갖고 거기에 맞춰갖고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우려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경기가 시작이 되거나 끝날 무렵에는 시작과 종료 시점에 대량 인파가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뭐 버스로 올 수도 있고 자동차로 올 수도 있고 뭐 위치에 어디가 선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걷는 보행자들도 많을 거고 자전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있을 텐데 겸용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들까지도 함께 이 체육관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그리고 특히나 이게 야간에도 경기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용될 수도 있는데 이게 겸용 도로로 하는 것들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분리해서 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겸용 도로로 설치를 한다라면 좀 안전 설계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체육시설과에서도 좀 꼼꼼히 이 부분 특히나 안전 부분인 것 때문에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해도 될까요? 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예운영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네, 문예운영과장 윤다명입니다. 네, 그 상하수도 요금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감한 예산이 1억입니다. 2억 정도 기정액이 있는데 금액이 굉장히 많이 좀 감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한 요거는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저희 예술의 전당 지역이 워낙 이제 저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시로 이제 그 물이 차가지고 그 심정 펌프라는 거를 설치해가지고 항상 물을 퍼내는데 이게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일정 기간 좀 고장이 나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하수도 요금이 안 나갔습니다. 그 기간이 한 7개월 정도 되는데 한 달에 한 1,200 정도 하수도 요금이 나가는데 그거가 이제 안 나간 금액이 1억 정도 해서 감액 사유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겠네요. 그러면은 26년도 계상할 때는 그대로 가되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거나 감하지 않는 걸로. 네. 그리고 대충 이거는 시립미술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미술관 좀 보고. 설명서 567쪽부터 9쪽 관련인데요. 그 자원봉사자를 했는데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신청자 수 감소로 인해서 기획전 1, 2 그리고 공모전 운영에도 좀 자원봉사자를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관장님? 예, 대청호 미술관 관련인데요. 네네. 지금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자원봉사가 신청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본관 쪽은 뭐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대청호 미술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운영 요원이 필요해서 편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위치가 좀 외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분이 신청이 좀 저조해서 예산을 거의 뭐 어떤 거는 20%도 사실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행사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셨나요? 지금 뭐 결국은 이제 저희 직원들이 다 이제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예사랑 거기 이제 대청호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게 거기 환경 미화 하시는 분까지 이렇게 안내랑 다 같이 좀 맡아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26년도 본 예산에는 어떤 식으로 혹시 지금 고민을 저희가 하셨는지. 이제 지속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영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거리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 요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네,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예산 편성에는 또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청하는 게 기간제 요원을 요청을 하는데 늘 이제 보통 저희 12개월이 다 필요한데 사실은 늘 8개월밖에 계약할 수 있는 인원이 배정이 안 되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 나머지도 이제 그 4개월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그냥 일용직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 자체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원봉사로 돌리고는 있는 건데 지금 뭐 인사 담당관실이랑 좀 상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술관 자체의 TO가 지금 자꾸 줄고 있어서 금년에도 뭐 사실 공무직도 한 명이 줄어가지고 그거를 일반 계약직으로 좀 보충을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미술 창작 스튜디오 같은 경우 전시 도슨트도 마찬가지로 뭐 신청 미달로 미집행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감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또 어떠한 이유 때문인 건가요? 이제 도슨트가 딱 운영되는 거기에 이제 창작 스튜디오 같은 릴레이 개인전이 이제 2주씩 하는데 2주씩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도슨트 신청자들이 하려고 그러다가도 이제 빠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 사실은 이제 뭐 입주 작가들의 전시회다 보니까 관람객이 이제 뭐 본관이나 대청호나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적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도슨트 운영이 좀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 예산에는 또 이렇게 편성이 됐을 거지 네, 않습니까?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 인력이 워낙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관장님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민이 네. 네, 현실적인 부분인 건데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이상주 의원님. 네, 이상주 의원입니다. 조남모 과장님께 예, 문현숙 과장 전화옵니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언론에 국정원 부지 민관 복합 개발 관련해서 보도된 바도 있는데 작년엔가 그곳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관련해서 위원회도 구성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저희가 용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용역 말고 위원회 구성은 안 했었나요? 예, 자문위원회 같은 거 한 적 없으시나요? 예,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항상 아쉬운 게 그 국정원 부지도 그렇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하는 뭐 거기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큰 부지가 생기면은 민관 복합 개발을 통해서 주거, 상업, 그 다음에 문화예술이 거기에 액세서리 개념으로 이렇게 끼어드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개발이 계획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에서 항상 안타까움이 있는데 다른 그 도시 이런 데 가봐도 우리보다 작은 도시에도 굉장히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게 번듯하게 있고 그런 공공문화시설은 우리 시민들이 사실 무료 또는 적은 금액으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같이 이렇게 똑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부지와 관련해서 이제 용역이 시행이 될 텐데 우리 그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물론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뭐 그 의견이 또 반영이 되겠지만은 한번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에서 그 국정원 인근 부지를 좀 더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내년 6월까지 인근 부지를 전체 매입을 해서 거기를 좀 더 부지를 넓게 확보해서 한번 그 민간 복합 개발로 청주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근현대 전시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도 뭐 그
그 용역 과정에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뭐 미술관이라든지 부족한 공연장 그런 문화예술 쪽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문화예술인들이 그쪽에서 접근성이 좋게끔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시 예산을 보면은 복지 쪽 예산이 한 45% 정도 되는 것 같고 우리 문화예술 관광까지 포함해서 한 5%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복지라는 게 일단 소극적 개념으로 보면은 작은 개념으로 보면 당장 아픈 사람, 불편한 사람, 너무너무 가난해서 생활비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복지도 복지지만 사실 그냥 일반 시민들도 사실 다 누구나 우울감을 겪고 있고 또 나름대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본인들 스스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문화와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은 또 돈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 관련 시설 그런 시설이 좀 도시 곳곳에 좀 근사하게 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립미술관만 봐도 예전에 KBS에서 쓰던 건물을 인수해가지고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남루한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좀 그런 어떤 큰 부지가 나오고 큰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좀 주장을 하셔가지고 뭐 미술관을 좀 번듯하게 좀 옮긴다든지 뭐 이렇게 좀 그런 일반 시민에 대한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게 큰 돈 안 쓰고도 좀 행복하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주장을 좀 강력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개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질의에 앞서서 그 청주시 명예를 위해서 어쨌든 열심히 뛰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고 김중현 선수의 명복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빌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기간 동안 애써주신 이정미 과장님, 정상미 국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번 정리 추경 보면 지금 문화예술과 문화운영과 시립미술관이 가장 정리 추경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 반납하는 거 빼고는 신규 사업이나 증가가 없고 문화운영과도 다 사업 예산이고 시립미술관도 사업 예산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추경다운 모습 보였다고 말씀드리고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아까 정현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정현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이 다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게 최종 확정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게 10일 차이 납니다. 10일. 그리고 집행하는 게 20일 정도 늦어지는 건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정리추경의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할 만큼 시급하느냐 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 국비 이제 행안부 특효세 받은 거야 우리가 요구했다고 설명서에도 나오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우리 순수 10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교통영향평가 이행사업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우리가 늦었던 거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들어갔어야 됐던 사업 아니에요? 실내체육관 처음 설계할 때. 저희들이 체육시설 과장 김효석입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 설계할 때 당시에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아 교통교평에서 이런 문제가 이런 걸 보완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추진하는. 그러니까 그때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3회 정리 추경에 신규 사업 편성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당초 계획이 제대로 됐으면 예산이 이 안에 들어가서 지금 좀 하고 있었겠죠. 그 인정하시는 거죠, 이건?
당초 계획이 좀 뭐 문제가 있었다. 당초 계획에서 누락됐다. 저희들이 그 용역과제 심의를 이제 한 작년 올해 한 9월쯤 받았거든요. 요 아니, 당초 실내체육관 전체 할 때 그 일부분에 교통영향 평가가 이행하는 게 들어가 있었어야죠. 그죠? 우리가 환경영향 평가도 받고 사전 영향 평가 받는 게 맞는데 지금 이거 안 받아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안 받았고 그게 또 이행이 안 되고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죠. 이거를 알고서도 지나가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청주정부장도 이게 보면 사실은 2,100만 원 이거 본 예산에 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한 다음에 해도 충분히 시기적으로 늦지 않은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청주정부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 때문에 선심성으로 세웠다라고 밖에 안 보여요. 뭐 이건 제 말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 모정리 게이트볼장 노화 시사사업 이것도 특별교부세죠. 네, 이것도 미리 우리가 요구한 겁니까? 저희 오창읍에서 요구해가지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BMX장 같은 경우 3억 특별교부세 받은 건 사업설명서에 우리가 요구했다라고 나와요. 편성 요구해서 이제 받은 거고, 근데 요것도 요구를 했는데 준 건지 그냥 위에서 내려보낸 건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요구한 거 맞죠? 네네, 5,000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3회 추경에 세우고 명시의월 되는 거 참 안타까워요. 뭐 다들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 거고요. 그 244페이지 보시면 조남호 과장님. 네, 문화재과장 조남호입니다. 전통공예촌 그 용수 공급 시설 설치는 안 되는 겁니까 이제?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원공예촌은 기존 사업자가 그 사업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6월 25일 날 사업자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8월 달에 충북개발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기본 구상 변경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그럼에도 있고요. 불구하고 용수 공급 설치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도 요청을 했지만 도에서 입장이 일단은 반환을 하고 오래됐으니까 반환을 하고 다음에 할 때 해주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냥 반납하는 줄 알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제 그 우리가 조례 심의하면서 문화예술과하고 미술관하고 좀 협의하라고 했던 그 어머니관 어떻게 좀 협의가 끝나셨어요?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의 중에 나왔던 건데 아까 제주창 그 문화제주창 때문에 지금 원더아리아가 지금 이제 나갈 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 나가는 거지요 지금. 다는 아닙니다. 일부 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월세 때문에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건 맞죠? 맞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시청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청 나오면 거기는 글쎄 어떠한 수를 써서 좀 활기를 넘치게 할까요? 하물며 지금도 이럴 진데 상주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에서 한번 고민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251페이지 보면 그 디저트 베이커리 페스타하고 미식주 페스타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어디서 남은 거예요? 955만 5천 원하고 190만 원. 어느 항목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그 집행 잔액은 그 저희 홍보비랑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운영비 쓴 거에 중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거에서 남은 거죠? 네, 대행대사 맞습니다. 비준 거 남은 거 아니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조정안 예산안을 이상조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 부위원장입니다. 정해 시간 동안 개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